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요즘 또 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과연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아주 순전하게 실적 발표 D-1,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미국 시장도 개장을 했는데 어떻게, 예, 제 나름대로, 예, 김 대표라면 만약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주 지극히 잔잔바리 입장 쪽에서의 제 의견을 표명을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패스. 예, 무슨 뭐 악플 잘 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 엔비디아 다 털렸습니다. 예,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올라오면서 다 주고 나서, 예, 마지막으로까지도 다 이때쯤이었나? 예, 한 요 정도쯤 갭 나오면서 요 정도쯤에는 다 정리됐고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엔비디아, 예,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다 아실 겁니다. 거의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AI의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다 아는 거니까. 예,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뭐 저희가 예상하듯이 아마 시장의 중심이었고 트렌드다 보니까 당연히 좋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분위기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걸 감안하고 이제 고점대, 직전 고점대 보고 이렇게 또 들어간 요 정도까지 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좀 주목을 하는 상황들이죠. 실적은 아마 예상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적 뒤에 발표될 뭐 가이던스라든가 아니면 또 분위기, 특히 실적이 자체는 좋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을 텐데 과거 대비해서는, 과거는 분기 실적 보게 되면 뭐 200% 이상 뛰었고 그 다음에 100% 이상 뛰고, 하지만 이번에 70% 뛰고 이번에 뭐 30% 뛰고, 이제 결국은 이게 실적이 이렇게 쫙 하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증감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뭐 볼륨상으로는 예전과 비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200% 구간, 100% 구간, 70% 구간, 30% 구간이면 이 성장률 자체는 좀 거의 밋밋할 때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성장률 자체가 이제 줄어든 게 아니라 똑같이 70%대가 뭐 똑같이 70% 연장해서 보여준다. 이거는 그냥 주가 폭등이죠. 또 올라올 각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성장주의 조건이라고 봤을 때는 이 정도쯤에서 이제 성장률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느냐, 게다가 또 다 아는 뭐 블랙웰을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됐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블랙웰 지연 안 된다, 그냥 이상 없다, 그리고 그냥 바로 연말부터 출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TSMC 사정으로 봤을 때, TSMC 사정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코어스 패키징이 완벽하게 또 일이 많아요. 예, 엔비디아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쫙 뭐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명함도 못 내밀고요. 예, 아이고 배 아파라. 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쪽에서 패키징 차원에서도 좀 늦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요 관련된 쪽들의 내용들을 시장이 얼만큼 인정해주고, 만약에 블랙웰이 지연된다고 했었을 때 회사가 만약에 뭐 H200 쪽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얼만큼 잘 시장이 인정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죠. 실적 자체보다 시장의 반응이 어떠느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엔비디아만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이제 직접적으로 갖고 계신 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라면, 예,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저라면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줄여서 실적 발표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히 비중이 많으시다고 하게 되면 줄여서 보시는 게 부담이 좀 덜하실 거예요.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걸로 그냥 목숨을 걸어야겠어 라고 매매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번이 아니면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약간 좀 열린 마음으로, 아니면 또 거의 그러니까 레버리지 3배짜리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것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 물론 한방 상남자니까 직진이다 라고 하시긴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있으면 줄일 것 같습니다. 줄여서 좀 가볍게 해서, 왜냐면은 이걸 줄여놔야 혹시나 안 좋은 변화가 또 약간 좀 시장에 충격이 나오거나 약간 좀 흔들리는 변화가 나오면 그거를 대응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두 가지로 볼게요. 실적 발표인데 이게 다를 겁니다. 실적 발표하고 숫자 나온 때랑, 그리고 또 그 간극과, 그리고 또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저 IR 할 때랑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숫자가 먼저 나오고 IR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나오고 변화가 어떻게 됐다가 또 가이던스 보고 또 시장이 변하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숫자 나오는 거 보고 뭐 덜컥해서 아니면 그때 막 쫓아가서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숫자 나오는 거 보고 가이던스까지 보고 그래서 숫자가 약간 시장 예상하는 정도에서 약간 밀렸다고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괜찮게 또 나오면서 IR 나오는 내용 가지고 또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다리셨다가 요 IR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시간으로 정리하시든 아니면 또 변화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턴한다. 그러면 저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되면은 거의 요 정도 라인 쪽으로 봤을 때 아마 거의 다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135달러 이상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 135달러 이상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네, 뭐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적어 봐야 뭐 좀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밀렸네요. 예, 조정을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 정도 이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전 정리할 것 같다. 반대로는 이게서 이렇게 쭉 밀린다. 그러면은 매수 자리 찾을 것 같아요. 예, 저라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예, 급하게 만약에 120달러 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요 정도 라인 쪽에서는 아마 매수 자리를 보는 게 어떨까? 안쪽 120달러 밑에 약간 115달러 정도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는 줄이고 아래는 사는 범위. 왜냐면 이게 갔다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돼서 다시 안정을 받고 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갈 것 같고 이렇게 밀린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 뭐 블랙웰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그대로 시나리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쭉 밀렸다가도 밑에 받고 좀 매물소화하고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 이 결론은 AI 시대 쪽에서 중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꺾인다 안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동성을 이용한다라고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때가 여기가 잘못 봤네. 120달러에서 115달러대 이 정도 라인들 여기를 한번 타겟으로 볼까 싶고 어차피 지금 얘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콜풋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9% 정도까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125달러인데 지금 움직이는 게요. 예, 그러면 10%면은 110달러네요. 예, 아래로 20%면 위로는 140달러네요. 예, 이렇게 범위가 많이 벌어져 있을 걸로 다 베팅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들 쪽, 그러니까 그 정도 한계 쪽으로 들어오는 단계 쪽에서는 예, 저는 시장에 맞게 반응하면은 정리했다가 다시 볼 것 같고 들어오게 되면 다시 샀다가 어차피 지금 다 팔고 다 전 여기 샀잖아요. 여기 사가지고 쭉 들어가시니까 또 이번에도 잘 수익 내려고 좀 들어오는 이런 단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아쉽게도 예, 여기서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참 물론 뭐 메모리 반도체 입장이다 보니까 차원이 다르고 게다가 또 외사 쪽 리포트 보게 되면 다 이제 거의 고점 온 것 같네 마네 이런 얘기들. 네. 거기다가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진짜 반도체 사이클 상에서 고점 온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죠. 예, 그거 아마 주가가 먼저 반응한다 라는 쪽에서 주가가 먼저 반응했다가 실적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변화 아직 사이클이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화 나오게 되면 받은 것도 다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볼게요. 만약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똑같이 지금 저는 이번 뭐 815나 여러 가지 또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자리들 한번 들어왔었을 때 줄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이거나 좀 가볍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조정권이 들어오는 걸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끈을 놓지 않습니다. 끈을 놓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 샀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와서 거의 한 제 생각으로는 50%나 한 30%만 가져가는 쪽으로 바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만약에 좋게 발표돼서 다시 한번 가자란 분위기가 나온다. 그런데 한국 시장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바로 턴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갭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정도쯤 라인들 다시 한번 19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9만 원대, 19만 5천 원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가격을 정확하게 볼까요? 예, 19만 3천 원이네요. 예, 거기서 19만 원 한 3천 원대 정도쯤. 그러니까 일봉이 나왔던 갭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들, 이 정도쯤까지 들어와서 이 검은색 선 안쪽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 특히 이제 너무 비중이 많이 갖고 있다. 하이닉스가 거의 내 전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줄여놓고 혹시나 잠깐 쉬었다가 여기까지 들어서 20만 원대 이상으로 또 한번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더 줄이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줄이고 여기 줄여서 좀 가볍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를 때를 대응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딱 잠깐 또 이렇게 되면 이 지지권 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노린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엔비디아가 반등했을 때, 강했을 때 그런 쪽으로 전략을 쓴다. 두 번째, 엔비디아가 빠집니다. 실적 안 좋아, 실적은 다 되는데 뭐 블라블라 때문에 밀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개파락을 각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하락이 진행됐던 과정 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와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딱 하고 아래쪽으로 나왔다. 저는 오히려 매수 자리를 노릴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같이 잔잔바리하는 입장 쪽으로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이용을 하겠느냐. 근데 오히려 이런 장에서 바로 반전이 나온다 그러면은 줄일 자리 찾아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럴 때 지금에도 사야 그래서 추격 매수, 저는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주가 막 가다가 고점 돌파하니까 추격 매수, 완전히 없어, 매물이 없어 라고 해서 돌파 매매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 보고 잘못 봤나 봐, 손절 하고 나면 또 올라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젊었을 때 그때는 제가 김대리, 김과장,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손해보고 하도 그냥 지치고 다치고 쓰라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평정심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밀리네, 이런 자리 들어오네, 그럼 제가 이럴 때 매수가 들어오고요. 또 이렇게 어느 정도쯤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줄일 거 다 줄여놓고 병정심을 찾다가 슥 하고 또 들어오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 쪽은 또 찾을 생각합니다. 다시 진입할 생각합니다. 그런 잔바리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는 하락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매수 자리를 또 노릴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근데 지금 입장으로는 엔비디아를 직접 매매하는 것보다 국내 증시 종목들을 매매하는 걸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장에 대해서 매매하는 게 약간 좀 달러 약세를 안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들이 조금 부담이 있어서 차라리 미국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줄여서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혹시나 17만원 깨져서 16만 8천원대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 진입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16만 8천원대 밑으로. 그럴 때는 오히려 하면 직전 저점을 깨지자마자 이런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뭐 대거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쯤에서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에 베팅을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쯤에선 아마 매수 자리를 받다가 오히려 개파락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좀 약간 좀 지지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를 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주가가 한번 크게 저점 찍고 반등했다가 약간 세컨 반등, 그러니까 세컨 궁둥이, 엉덩이가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를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서 시장 흐름들을 맞춰가겠습니다. 단 비중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뭐 레버리지 팍팍 쓰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단기간에 돈을 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킬 능력이 없어집니다.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요. 레버리지는 한 번만 실수해도 금방 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레버리지를 연속으로 3번 맞춰야 주가가 계좌가 크게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타이밍을 맞춰가는데, 타이밍은 귀신도 모릅니다. 이 정도쯤 돼서 버텨봐야지 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욕심 버리고 나와야지 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적절한 내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바이너스1 엔비디아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저 맘대로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거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갖고 계신 분, 반도체 또 비중 많으신 분, 정말 요즘 괴롭고 힘드실 텐데 잘 대응하셔서 뭔가 그래도 잘 빠져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소기의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아마 주말에 또 수급 분석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제가 주최하던 교육이 거의 끝나서 이제는 가치 투자 가지야 계속 또 노력하고 또 컨텐츠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